중년 부부 밥상 마주 앉은 우리 장면. 이혼해요. 62세 아내가 갑자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어두운 거실 소파의 아내. 내가 뭘 남편은 잘못했는데? 황당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고. 근데 아내는 잘못한 게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더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우리는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참 젊은 부부 신혼 시절. 사람들은 말합니다. 30년을 함께 살면 서로 닮아간다고. 말투도 닮고 걸음걸이도 닮고 심지어 얼굴도 닮아간다고. 저는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합니다. 3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가끔 낯섭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낯선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너무 오래 함께 있어서 익숙해진 것뿐인지도 모릅니다. 제 이름은 이순옥입니다. 올해 62입니다. 남편 김태석과는 32살에 만났습니다. 지인 소개도 아니었고 맞선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동네 시장에서 우연히 부딪혔습니다. 제가 들고 있던 두부가 떨어졌습니다. 남편이 얼른 주워줬습니다. 멋쩍게 웃으면서요. 그 웃음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남편은 잘생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키도 그냥 평범했고 말도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성실했습니다. 약속을 어기는 법이 없었고 한 번 한 말은 반드시 지켰습니다. 저는 그게 좋았습니다. 화려한 사람보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좋았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한 가족. 결혼식은 작았습니다. 예식장도 아니었습니다. 동네 작은 식당 한쪽을 빌렸고 하객은 20명 남짓이었습니다. 드레스도 빌린 거였고 꽃도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날 저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그랬습니다. 신혼집은 반지하였습니다. 여름엔 습하고 겨울엔 냉골이었습니다. 빨래를 널면 잘 마르지 않았고 비가 오는 날엔 창문 아래로 물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남편이 퇴근하면 둘이 좁은 부엌에서 어깨를 부딪히며 밥을 했습니다. 작은 밥상에 마주 앉아 웃었습니다. 가진 건 없었지만 무서울 게 없었습니다. 둘이니까요. 딸 지연이가 태어났습니다. 반지하 작은 방에 아기 울음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남편이 처음으로 아기를 안던 날 그 투박한 손이 떨리던 것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말은 없었지만 눈이 빨개졌습니다. 그때의 남편이 우는 방식이었습니다. 아들 민준이도 생겼습니다. 좁은 집이 더 좁아졌습니다. 근데 더 따뜻해졌습니다. 남편은 새벽에 나가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아이들 키우며 기다렸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삶이었고 저는 그 삶을 사랑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연이가 대학을 갔습니다. 민준이도 취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집에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처음엔 그 조용함이 편했습니다. 드디어 좀 쉬어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아이들 뒷바라지에 지쳐있던 몸이 비로소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조용함이 이상하게 무거워졌습니다. 밥상 앞에 마주 앉아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TV를 봤고 저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남편은 소파에 누웠고 저는 혼자 방에 들어갔습니다. 30년을 살았는데 이 사람이 낯설었습니다. 아니, 낯선 게 아니라 그냥 아무 감정이 없었습니다.
미운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익숙한 가구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오래된 소파처럼 없으면 불편하지만 특별히 고맙지도 않은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들 이렇게 사는 거라고. 이 나이 부부가 다 그렇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근데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제가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한 것이 혼자 밥 먹는 아내. 처음엔 정말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밥을 차렸습니다. 남편을 불렀습니다. 같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2시간쯤 지났을까요? 저는 부엌에 들어가서 또 밥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고 밥솥을 열고 그릇을 놓는데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아침 먹었잖아.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먹었어요? 방금 같이 먹었잖아. 2시간도 안 됐는데. 저는 기억이 없었습니다. 먹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배가 고프지 않은 걸 보면 먹은 것 같은데 도무지 기억이 나질 않았습니다. 아, 맞다. 깜빡했네. 웃어 넘겼습니다. 남편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장을 다녀왔습니다. 두부를 사왔습니다.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쯤 후에 장바구니를 들고 또 나가려 했습니다. 딸이 마침 놀러와 있다가 물었습니다. 엄마, 어디가? 저는 말했습니다. 장 봐야지. 두부가 없어. 딸이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두부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사온 두부가. 저는 그걸 보고 멍했습니다. 분명히 없다고 생각했는데, 분명히 확인했는데, 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장 다녀왔잖아. 아까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깜빡했네. 근데 딸의 눈빛이 잠깐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봤습니다. 그냥 넘어갔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스불암 멍한 안에 가스불 사건도 있었습니다. 국을 올려놓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잠깐 누웠는데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남편이 급하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여보, 가스. 부엌에 달려가 보니 국이 다 졸아서 냄비 바닥이 타고 있었습니다. 연기가 났습니다.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화난 눈빛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불 켜놓고 자면 어떡해?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불 켜놓은 것도 기억이 없었습니다. 가스 올린 것도 기억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내가 한 일인데 기억이 없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무서웠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밥을 하다가 거실을 봤습니다. 낯선 남자가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딱 1초였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 근데 그 1초 동안 저는 이 사람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곧 바로 알았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내 남편. 근데 그 1초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밥을 저었습니다. 남편은 몰랐습니다.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당신 얼굴을 잠깐 몰라봤다고. 그 말을 어떻게 꺼냅니까? 그날부터 이상한 불안감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답답함이
가슴을 눌렀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 근데 그게 뭔지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감정을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남편한테 화를 냈습니다. 사소한 것에 짜증을 냈습니다. 이유 없이 서운했습니다. 남편은 영문을 몰랐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그냥 뭔가가 자꾸 엉켜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그 말이 나왔습니다. 어두운 거실 소파에 안에 저녁을 먹었습니다. 별다른 반찬도 없는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밥을 먹었고 저는 말없이 국을 떴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났습니다. 창밖에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끝냈습니다. 손을 닦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뉴스였습니다. 저는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TV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들리지 않았습니다. 남편 옆에 앉아 있는데 이상하게 혼자인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과 30년을 살았는데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이불을 덮고 같은 공간에서 30년을 살았는데 왜 이렇게 혼자인 것 같을까? 그때 그 말이 나왔습니다. 제가 하려고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왔습니다. 여보, 남편이 TV를 보면서 대답했습니다. 우리 잘 정하된 말은 이제 각자 살자. 남편이 TV에서 눈을 뗐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뭐?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각자 살자고. 이제 아이들도 다 컸고 우리 나이도 됐잖아. 남편이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TV를 껐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잘못했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진짜로 없었습니다. 남편은 바람을 피운 적도 없고 손찌검을 한 적도 없고 돈을 탕진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냥 무뚝뚝하고 표현이 없을 뿐이었습니다.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게 오히려 더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잘못한 거 없어요. 그냥 그러고 싶어. 그냥 30년을 살다가 갑자기 그냥 남편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움츠러들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미안해요. 근데 그냥 그러고 싶어. 닫힌 방문. 남편이 한참 저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말을 하려다 멈췄습니다. 또 하려다 멈췄습니다. 그러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쾅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혼자 소파에 남았습니다. 꺼진 TV 화면에 제 얼굴이 흐릿하게 비쳤습니다.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몰랐습니다. 슬픈 건지 무서운 건지 아니면 그냥 지친 건지. 그냥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닿지도 않고 그냥 뒀습니다. 얼마나 앉아 있었을까요? 방문 너머로 남편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장실 가는 소리, 물 마시는 소리, 그러다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정말 각자 살고 싶은 걸까? 아니면 그냥 외롭다고 말하고 싶었던 걸까? 나도 나를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었습니다. 남편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남편도 못 자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쪽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손잡이에 손을 얹으려다 그냥 돌아왔습니다. 제 방으로 들어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30년을 살면서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이렇게 멀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부엌에서 마주선 부부.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밥을 했습니다. 남편 방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밥상을 차렸습니다. 혼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반찬을 안 꺼냈습니다. 그냥 꺼내지 않은 거였습니다. 근데 꺼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억과 현실이 자꾸 엇갈렸습니다. 그렇게 사흘이 지났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꼭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밥 먹어요. 나 갔다 올게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30년을 살면서 말이 없긴 했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서로 의도적으로 피하는 침묵이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부엌 입구에 서서 저를 봤습니다. 순호가 오래간만에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진짜야 이혼하겠다는 거. 저는 잠깐 남편을 봤습니다. 그러다 다시 지게로 눈을 돌렸습니다. 생각 중이에요.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부엌 안으로 들어와서 제 옆에 섰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내가 그렇게 못해줬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찌개를 저었습니다. 말을 해야 알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을 해봐. 저는 가스불을 껐습니다.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봤습니다. 잘못한 거 없다고 했잖아요. 그럼 왜? 남편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목소리에 오래 묵은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정말 모르겠어요. 모르니까 묻는 거잖아. 결혼하고 30년 동안 내 생일 기억한 적 있어요. 단 한 번이라도. 남편이 말을 못했습니다. 아플 때 병원에 같이 가준 적 있어요. 나 혼자 응급실 간 날 기억해요. 수액 맞으면서 혼자 천장 봤어요. 전화했더니 많이 아프냐고 한마디 하고 끊었잖아요. 그건 지연이 결혼식 날 나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요. 남편은 하객들이랑 술 마시고 있었잖아요. 딸 결혼식인데 옆에 있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남편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한번 쏟아지기 시작한 말들이 30년치였습니다. 서운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많이 말하고 싶었어요. 근데 말하면 당신은 항상 내가 뭘 잘못했냐고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죠. 그게 30년이에요. 남편 눈물. 남편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나는 몰랐어. 진짜로 몰랐다고. 몰랐겠죠. 알려고 한 적이 없으니까. 그 말에 남편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도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부엌을 나왔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방 안에 혼자 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못했던 말을 해버렸습니다. 후련해야 하는데 이상하게 머릿속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방금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가물가물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중요한 말을 한 것 같은데 남편한테 할 말이 더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뭔지 기억이 나질 않았습니다. 저는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거실에서 남편이 오래 앉아 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저도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같은 집에 있으면서 제일 멀었습니다. 걱정스런 딸과 아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부엌에 나가서 밥을 했습니다. 남편 방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밥상을 차렸습니다. 혼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상을 보는데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반찬을 안 꺼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찬통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반찬 꺼낸 것 같았는데 왜 없지? 그날 오후였습니다. 딸 지연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오늘 저녁에 가도 돼. 저는 그러라고 했습니다. 딸이 보고 싶었습니다. 저녁 때 딸이 왔습니다. 그런데 아들 민준이도 같이 왔습니다. 둘이 같이 오는 건 명절 때나 있는 일이었습니다. 어머, 민준이도 왔네. 밥 먹었어? 민준이가 웃었습니다. 아니요, 엄마 밥 먹으러 왔죠. 저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뭘 해줄까 생각했습니다. 민준이가 뭘 좋아하더라. 생각이 잘 안 났습니다. 분명히 아는데 30년을 키운 아들인데 뭘 좋아하는지 생각이 잘 안 났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남편도 나왔습니다. 어색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서로를 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그걸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밥을 다 먹었습니다. 남편이 밤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랑 거실에 좀 앉아있자.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연이가 제 옆에 바짝 앉았습니다. 민준이는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들었어. 이혼하고 싶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러고 싶어. 지연이가 당황했습니다. 왜? 갑자기 왜? 아빠가 뭘 잘못했어?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이유를 설명하려 했습니다. 근데 말이 잘 정리가 안 됐습니다. 막상 말하려니 뒤죽박죽이 됐습니다. 그냥 살기 싫어. 뭔가가 답답하고. 지연이가 저를 가만히 봤습니다. 뭐가 답답해? 구체적으로 말해봐, 엄마. 그러니까 말이 안 나왔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입 끝에서 맴도는데 나오질 않았습니다. 저는 답답했습니다. 손으로 무릎을 탁 쳤습니다. 왜 말이 안 나오지? 아까는 됐는데. 병원 대기실. 지연이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민준이도 지연이를 봤습니다. 둘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민준이가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아침에 뭐 먹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침에 뭘 먹었더라. 밥을 먹은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났습니다. 먹은 것 같은데 왜? 민준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냥요. 근데 웃음이 눈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지연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나랑 어디 좀 같이 가자. 검사 한번 받아보자. 검사? 무슨 검사? 그냥 요즘 피곤해 보여서. 건강검진 같은 거. 같이 가자.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근데 지연이 얼굴이 너무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지하고만 거진다라. 알았어. 같이 가자. 그날 밤 저는 이상하게 일찍 잠이 들었습니다. 피곤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어딘가를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뭘 찾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계속 걸었습니다. 아무리 걸어도 찾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꿈 내용이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검사받는 아내. 병원은 크고 하였습니다. 지연이가 제 손을 잡고 접수를 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이제 저 나이가 됐구나 싶었습니다. 60, 언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편도 왔습니다. 그냥 와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말없이 옆에 앉았습니다. 저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셋이 나란히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번호표를 들고 아무 말 없이 이름이 불렸습니다. 지연이가 따라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젊었습니다. 저보다 훨씬 어려 보였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지연이가 대신 말했습니다. 요즘 엄마가 자꾸 깜빡하시고 말이 잘 안 나오실 때가 있어서요. 가습을 켜놓고 잊으신 적도 있고. 검사는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그림을 보여주고 뭔지 맞추는 검사가 있었습니다. 사과, 시계, 집, 다 아는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막상 말하려 하면 잠깐씩 막혔습니다. 숫자를 외우는 검사도 있었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숫자가 늘어나니까 틀렸습니다. 분명히 들었는데 사라졌습니다. 검사가 끝났습니다. 대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이 자꾸 손을 비볐습니다. 30년을 살면서 알게 된 습관이었습니다. 남편은 긴장하면 항상 손을 비볐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상하게 코끝이 찡했습니다. 저 사람도 걱정되는구나. 말은 못해도 의사암 무너지는 가족. 이름이 불렸습니다. 의사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남편도 들어왔습니다. 넷이 앉았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봤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의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면요. 또 잠깐 멈췄습니다. 치매 초기 소견이 있습니다. 지연이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민준이가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울지 않았습니다. 멈했습니다. 치매,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아, 그래서 내가 그랬구나. 이유도 모르고 이혼하자고 했던 게, 방금 했던 말을 잊어버렸던 게, 남편 얼굴을 1초 동안 몰라봤던 게, 다 이것 때문이었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이제 겨우 62인데 아직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아직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남편한테 못한 말이 많은데, 30년 동안 못했던 말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그 말들을 다 하기도 전에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때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꼭 잡았습니다. 평생 손 한 번 제대로 안 잡아주던 사람이 그날은 꼭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느끼며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이 사람 눈을 제대로 봤습니다. 이혼하겠다는 아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서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민준이가 운전을 했습니다. 지연이는 조수석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저와 남편은 뒷자리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남편이 아직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빼지 않았습니다. 신호에 걸려 차가 멈췄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다들 바쁘게 걸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오늘 아무 일도 없이 집에 가겠구나. 나는 오늘 이런 말을 들었는데. 집에 왔습니다. 아이들이 들어왔습니다. 지연이가 차를 끓였습니다. 다들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의사 선생님이 촉이라고 했잖아요. 약도 있고 괜찮을 거예요.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자주 올게. 같이 산책도 하고 아이들이 늦게 돌아갔습니다. 현관에서 지연이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오래 안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문이 닫혔습니다. 남편과 둘이 나눴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약 잘 챙겨 먹어야 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혼하고 싶어요. 아직도 남편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치매라는 거 알았으니까 더 하고 싶어요. 당신한테 짐이 되기 싫어요. 남편이 말을 못했습니다. 내가 점점 나빠지면 당신이 힘들잖아요. 나 간병하느라 당신 인생 버리는 거 싫어요. 그냥 보내줘요. 저 무는 남편. 그만해. 남편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그만하라고.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눈이 빨개졌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짐이 되면 어때?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30년을 살았는데 당신이 나한테 짐이 되면 어때서? 내가 못 챙겨줬으면 이제 챙겨주면 되는 거 아니야. 왜 혼자 결정해? 남편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멈췄습니다. 남편이 우는 걸 살면서 4번밖에 못 봤습니다. 첫째 태어났을 때, 둘째 태어났을 때,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오늘 태석 씨 가지마, 가지 말라고 남편이 처음으로 그 말을 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이었습니다. 붙잡는다는 말, 있어달라는 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나 무서워요. 내가 당신 잊어버리면 어떡해요? 내가 아이들 잊어버리면 어떡해요? 그게 제일 무서워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까보다 더 세게 잡았습니다. 잊어버리면 내가 다시 알려줄게. 매일 알려줄게. 나 김태석이라고, 당신 남편이라고 매일 말해줄게. 저는 그 말에 그만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남편도 울었습니다. 둘이 소파에 앉아서 울었습니다. 오래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같이 울어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 처음으로 같이 울었습니다. 창밖에 어둠이 깊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은 이상하게 집안이 따뜻했습니다. 앞치마 두른 남편.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 냄비 뚜껑 여는 소리, 물 끓는 소리. 저는 멈췄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분명히 부엌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근데 저는 방에 있었습니다. 방문을 열었습니다. 부엌을 봤습니다. 남편이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앞치마였습니다. 꽁무니 앞치마. 남편한테는 한 번도 입혀본 적 없는 앞치마였습니다. 남편이 그걸 두르고 냄비 앞에 서 있었습니다. 국을 젓고 있었습니다. 서툰 손으로.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그냥 멈춰 섰습니다. 남편이 돌아봤습니다. 저를 보더니 멋쩍게 웃었습니다. 일어났어, 앉아. 뒤에 섭씨 나오고 싶으세요. 뭐해요? 밥을 갈지세요. 앉으라고. 저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밥을 퍼왔습니다. 국을 담아왔습니다. 반찬을 가져왔습니다. 손이 어설펐습니다. 국을 조금 흘렸습니다.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이 차린 밥상이었습니다. 먹어봐. 국이 좀 짤 수도 있어.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을 떴습니다. 마셨습니다. 짰습니다. 꽤 짰습니다. 근데 맛있었습니다. 이상하게 맛있었습니다. 맛있어요. 남편이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란히 산책하는 부부. 그날부터 남편이 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밥을 차렸습니다. 약을 챙겨줬습니다. 아침약, 저녁약, 작은 약통에 요일별로 나눠서 챙겨줬습니다. 산책을 같이 다녔습니다. 매일 아침 저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동네 한 바퀴 말없이 걸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시간이 좋았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산책을 하다가 꽃집 앞을 지났습니다. 남편이 멈췄습니다. 꽃집을 봤습니다. 그러다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노란 꽃을 들고 나왔습니다. 프리지아였습니다. 왜요? 남편이 멋쩍게 내밀었습니다. 그냥 당신이 꽃 좋아하잖아.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말한 적 없는데. 30년 살았는데 그것도 모르면 어떡해. 코끝이 찡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가끔 흐린 날이 있었습니다. 같은 말을 2번 할 때도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럴 때마다 짜증내지 않았습니다.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줬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옆에 섰습니다. 그러더니 행주를 들었습니다. 제가 씻은 그릇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래요? 같이 하면 빨리 끝나잖아.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피식 웃었습니다. 남편도 웃었습니다. 둘이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말없이 그냥 같이. 그날 밤 저는 오래간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자다가 새벽에 잠깐 눈을 떴습니다. 옆에 남편이 있었습니다. 손을 뻗어서 남편 손 위에 살짝 올렸습니다. 남편이 자다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자면서도 저는 그 손을 느끼며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 손이 있으니까 오늘 밤만큼은 괜찮았습니다. 햇살 가득한 식탁. 그날은 이상하게 아침부터 머리가 맑았습니다. 눈을 뜨는데 모든 게 선명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도 선명하고 부엌에서 나는 밥 냄새도 선명하고 옆방에서 남편이 움직이는 소리도 선명했습니다. 이런 날이 가끔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치매 초기에는 맑은 날과 흐린 날이 반복된다고. 그날은 맑은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아침을 차렸습니다. 국도 간이 맞았습니다. 반찬도 3가지나 됐습니다. 저는 밥을 먹으면서 남편을 봤습니다. 신문을 보다가 가끔 저를 봤습니다. 밥은 잘 먹고 있나? 불편한 건 없나? 말없이 살피는 눈빛이었습니다. 그게 달라진 거였습니다. 밥을 다 먹었습니다. 남편이 그릇을 치웠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서 남편 뒷모습을 봤습니다. 할 말이 있었습니다. 오늘 같은 맑은 날에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다음에 하려고 미루다가 기회를 놓칠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남편이 설거지를 하면서 대답했습니다. 나 할 말 있어요. 남편이 물을 잠갔습니다. 행주로 손을 닦으면서 돌아봤습니다. 말해. 저는 잠깐 남편을 봤습니다. 65, 주름이 많아졌습니다. 머리가 많이 샜습니다. 30년이 고스란히 쌓인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35대 그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시장에서 멋쩍게 웃던 그 남자. 30년 동안 고생했어요. 남편이 말을 못했습니다. 나 쉬운 여자 아니었잖아요. 말도 많고 잔소리도 많고. 그래도 도망한다고 있어줘서 고마워요.
남편이 식탁으로 왔습니다. 맞은편 의자를 빼고 앉았습니다. 눈이 이미 빨개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안해요. 뭐가 이혼하자고 했던 거. 30년을 살았는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황당하고 억울했을까. 미안해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 그런 말 하지 마. 아니에요. 해야 해요. 오늘 해야 해요. 손잡고 우는 부부. 저는 남편을 똑바로 봤습니다. 아나,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언젠가는 많이 나빠지겠죠. 당신 얼굴을 잊어버리는 날이 올 수도 있고, 아이들 이름을 잊어버리는 날이 올 수도 있고, 남편이 눈물을 참는 게 보였습니다.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해두고 싶어요. 기억이 있을 때, 정신이 맑을 때, 저는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태석 씨, 나 사실 행복했어요. 많이 서운하고 외로울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행복했어요. 당신이 옆에 있어서, 아이들이 있어서, 이 사람이랑 살길 잘했다 싶었던 날들이 더 많았어요. 남편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뒀습니다. 그리고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해요. 3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말 못했는데 오늘 말할게요. 사랑해요, 김태석 씨.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나도 사랑해. 30년 동안 말 못했는데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저는 웃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웃었습니다. 남편도 웃었습니다. 둘 다 울면서 웃었습니다. 햇살이 식탁 위로 환하게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아주 따뜻했습니다. 그날이 제 기억 속에 남았습니다. 흐린 날이 와도 뿌연 날이 와도 그날만큼은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벚꽃 아래 걷는 부부. 봄이 왔습니다. 겨울이 길었습니다. 유난히 길고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근데 봄은 왔습니다. 늘 그렇듯이 아무리 긴 겨울도 끝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침마다 저를 깨웠습니다. 순호가 산책가자. 저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동네 공원이었습니다. 크지 않은 공원이었습니다. 나무 몇 그루, 벤치 몇 개, 작은 연못 하나. 30년을 살면서 자주 온 곳이었습니다. 근데 남편이랑 같이 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남편과 나란히 걸었습니다. 말없이 걸었습니다. 새 소리가 들렸습니다. 공기가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냥 걸으면서 옆에 있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빼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가끔 흐린 날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 일이 기억나지 않는 날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럴 때마다 화내지 않았습니다. 어제 우리 공원 갔잖아. 벤치에 앉아서 커피 마셨잖아. 기억해? 응,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 커피가 좀 뜨거웠잖아. 당신이 혀 대었다고 했잖아. 저도 웃었습니다. 아, 맞다. 그랬네. 그렇게 남편이 저의 기억이 되어줬습니다. 제가 잊어버린 것들을 남편이 기억해 줬습니다. 봄이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이 산책을 나가자고 했습니다. 공원에 벚꽃이 폈다고 했습니다. 공원에 갔습니다. 벚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하얗고 분홍빛이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눈처럼 내렸습니다. 저는 그 꽃을 보고 멈췄습니다.
한참 봤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냥 아름다웠습니다. 이미지 22 손잡은 두 손 클로즈업. 남편도 멈췄습니다. 꽃을 봤습니다. 그러다 저를 봤습니다.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한참 봤습니다. 꽃잎이 남편 어깨 위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서 남편 어깨에 꽃잎을 털어줬습니다. 당신, 데카요. 좋은 사람이네. 남편이 멈췄습니다. 눈가가 빨개졌습니다. 이제야 알아줘서 고마워. 저는 웃었습니다. 남편도 웃었습니다. 벚꽃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하얀 꽃잎이 우리 위로 내렸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남편 팔에 기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천천히 걸었습니다. 벚꽃 아래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흐린 날이 더 많아질 수도 있었습니다. 언젠가 남편 얼굴을 잊어버리는 날이 올 수도 있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아직도 무서웠습니다. 근데 오늘은 괜찮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벚꽃이 지는 이 길에서 이 사람 손이 따뜻했습니다. 이 사람 팔이 든든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오늘만큼은, 지금 이 순간만큼은 충분했습니다. 아내가 이혼을 요구한 건 나를 떠나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잃어가는 게 무서웠던 겁니다. 그걸 몰랐던 내가 한없이 미안했습니다. 30년을 살면서 생일 한 번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고, 아플 때 옆에 있어주지 못했고, 손 한 번 먼저 잡아주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라도 알았습니다. 이제라도 잘하면 된다고. 나는 오늘도 아내 손을 잡습니다. 그 손이 나를 기억하는 한, 그 손이 나를 잊어버리는 날이 와도 나는 절대 놓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내가 기억하면 되니까. 우리 둘의 30년을 내가 기억하면 되니까. 2편 예고. 봄이 지나갔습니다. 남편은 매일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내가 기억하는 날도, 기억하지 못하는 날도, 어느 날 아내가 물었습니다. 당신, 데카요. 누구예요? 남편은 웃었습니다. 눈물을 감추며 웃었습니다. 나야, 당신 남편이야.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다 또 잊었습니다. 남편은 매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나야, 당신 남편이야. 매일, 매일. 사랑한다는 게 이렇게 아픈 거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그날 기억 팁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곧 2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더 깊고 더 애잔한 이야기로. 고맙습니다.